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통 주식 채널입니다. 2021년 4월 27일 화요일인데요. 오늘 주식 시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간략하게 주식 시황에서 요즘 철강주가 상당히 뜨겁게 오르고 있죠. 제가 주말에 철강주에 대해서 한번 시황을 말씀드렸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조금 또 요약을 해가지고요. 설명을 드리고 또 하나는 내일부터 드디어 이제 예정보다 상당히 빠르게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인 SKIET가 공모주 청약을 거쳐가지고 5월 21일 날 상장하게 되거든요. 공모주 청약하는 요령이라든가 또는 SKIET가 상장할 경우에 대략 그 공모가가 10만 5천 원에 결정됐는데 그 상장 이후의 가격 흐름하고 그리고 그 자회사로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SK이노베이션의 주가 전망까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시황은 늘 말씀드리듯이요. 본 영상은 특정 종목의 매수 매도를 홍보하기 위한 것이 절대 아니고요. 저에게 지극히 주관적인 개인적 견해이니까 매매에 참고하시되 최종 판단은 회원님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또 철강주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죠. 철강주들이 뭐 대표적으로 이제 현대제철이라든가 현대제철이 오늘 9%, 장중에 물론 이제 5만 7천 원까지 이거는 오늘 현대제철이 그 고점에서 뭐 그렇게 조정을 안 받으면서 장중 고점이 거의 그 종가까지 이어지는 장대 양봉으로 끝났죠. 사실 그 현대제철 같은 경우 작년에 그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조금 더디게 움직이는 그런 편이었었는데요. 오늘 그 못 오른 종목들 위주로 그동안 포스코 강판 같은 종목들이 특히 많이 올랐죠. 그리고 오늘 동국제강 등 메이저 종목들이 다시 또 장을 주도하는 그런 상황이죠. 제가 그 일요일 날 시황할 때는 그 메이저 종목들이 이미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가급적 그동안 상승을 하지 않은 중소형 철강사들에 주목하는 것이 좋겠다 하면서 이제 문배철강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문배철강도 오늘 28% 상한가를 눈앞에 두고 상한가를 빨리 이 마감을 하지 못하니까 이 조급한 당일 매매 세력들이 물량을 일단 좀 덜고 한숨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죠. 여전히 그동안 움직임이 좀 다른 그 메이저 그 철강주보다 상승폭이 조금 더뎠던 이런 종목들이 오늘 20% 이상 상승을 하면서 그 활발한 그 바닥권 탈출 모습을 보여줬죠. 또 대표적으로 NI 스틸 같은 종목들 이런 것들도 오늘 상한가로 마감이 됐거든요. NI 스틸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4,000원대 올라오 상승 시도하다가 또 무너지고 하니까 그동안 못 올랐던 그 시세를 오늘 하루에 다 뽑아내는 분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항상 이 주식 시장에서 선도주들이 많이 올라서 시세 부담이 느껴지면 그 다음에는 그 여타 주변주로 다 이렇게 확산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철강주에서는 지금 그 메이저급 지금 포스코 강판이라든가 또 특히 이제 포스코도 주가 상승이 두드러지죠. 이런 고가주의 추격 매수를 부담 느끼는 그런 신규 매수세들이 이런 중소형 철강주로 집중할 수가 있다고 하는 점. 그러면 이 철강주를 제가 주말에 시황을 한번 하면서 말씀을 드렸었지만 왜 이렇게 철강주에 열광하는가 이런 것들 물론 이제 건설 경기 회복 기대감이라든가 또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이제 경기 회복 기대감, 대규모 인프라 투자
여기에 이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철강 아니겠습니까? 또 그렇기도 하면서 지금 미국과 중국에서 오묘하게 우리 국내 철강 산업, 철강 산업에 좋은 호재성 뉴스들이 포진돼 있다는 거. 우선 미국을 볼 경우에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이게 무역확장법 232조가 1962년도에 생겨나서 그야말로 유명무실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제 외국산 제품이 미국의 국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경우에 그 품목의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 이런 걸로 하면서 보복 관세로 많이 활용해 왔는데요. 이것이 지금 상원의 발의에 의해서 지금 그 보호무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 걷어내고 자유무역 체제로 가자는 이런 측면에서 이거를 좀 완화 또는 개정하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난다는 얘기고요. 이렇게 될 경우에 우리 미국의 수출 활로가 그 반덤핑 관세라든가 이런 면에서 혜택을 보게 돼서 한국이라든가 일본 그 철강의 그 생산 비중이 높은 이 국가들에게 아주 청신호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고요. 더 하나 또 반가운 내용은 중국이 자체적으로 이 철강 산업이 대기 오염의 주범이다 이런 인식 때문에 중국도 지금 대기 오염에 가득 신경을 쓰고 있고 또 특히 그린 에너지 쪽에 중점을 두고 하다 보니까 철강 쪽에 많은 그 공장들을 통폐합하고 규모를 줄이면서 대신 부족한 것은 해외에서 조달하는 그런 절차로 바꿨다. 그래서 이래저래 국내 수요도 계속 늘어나고 또 해외도 수출이 활로가 열리는 그런 모습들로 철강주들이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많이 오른 그 현대제철이나 포스코 뭐 이런 쪽도 지금 연일 강세 현상을 좀 보여주고는 있지만은 여타 그동안 그 상승폭이 이 대형주에 비해서 조금 지지부진했던 그런 중소형주에 집중을 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하는 측면. 오늘 이제 NI 스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NI 스틸이 오늘 상한가로 갔는데 오늘 또 문배철강은 상한가를 진입하다가 조금 상한가에서 밀리긴 했지만 내일 또 충분히 다시 상승 시도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특히 매매할 때 이런 그 NI 스틸 같은 경우는 오늘 상한가를 굳혀놨기 때문에 내일 강하게 출발할 수가 있겠죠. 그럴 경우는 어쩌면 고점에 잡아서 고생할 수도 있는데 차선책으로 오히려 문배철강 같은 거 오늘 고점에서 밀린 이런 종목들은 내일 또 아침에 완만하게 출발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런 경우를 잘 요령껏 대응을 하시기 바라고요. 이외에도 이제 부국철강 같은 이런 종목들도 좀 상승폭이 미미했다는 이런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어차피 그 철강주가 좋아지면 대규모로 다양한 그 종목군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런 때 그 상승폭이 미미했던 그런 종목으로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지난 주말 시황에 이어서 문배철강과 NI스틸 또 특히 부국철강 이런 종목들을 관심 있게 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제 이 NI스틸이 오늘 또 이 대주주가 문배철강이 그 NI스틸의 지분 한 그 58%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지분 가치로 문배철강의 지분 평가익도 상당해질 것 같고, 여하튼 그야말로 철강주는 좋은 호우 시절을 만나지 않았는가. 철강이라고 하는 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반도체라든가 이런 첨단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한때 이걸 뭐 굴뚝 기업이다 뭐 이런 표현까지 하면서 장기간 철강 산업들이
일반 그 반도체, 뭐 2차 전지, 배터리 이런 쪽의 첨단 산업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걸로 관세를 받았다고 할까요? 그렇게 하는데 진짜로 산업의 원동력으로 필요한 것이 무언가를 이번에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그 SK 이노베이션 자회사 SKIE 당초 일정대로 이번에 그 일정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됐죠. SKIET가 내일 이제 드디어 공모주 청약을 거쳐가지고 청약을 하게 되는데요. SKIET는 2차 전지 분리막 생산을 하는 아주 배터리에서 차지하는 그 핵심 부품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이번에 물론 이제 작년 실적도 매출이 4,600억에 이르고 작년 실적이 그 전년 실적보다 78% 증가한 상황이 영업이익도 1,200억 다 그 실적이 계속해서 호전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청약 요령 그 공모 청약 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내일하고 이틀간 청약을 하는데 공모가가 당초 그 7만 5천 원에서 10만 5천 원까지 상정을 했는데 최상단에 10만 5천 원에 결정이 됐죠. 내일 모레까지 청약을 한 다음에 상장 일정은 5월 11일 날 상장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10만 5천 원에서 우리가 흔히 첫날 상한가에 그 공모가의 따블의 상한가, 소위 따상이라고 그러죠. 그랬을 때 11만 원에 또 30%가 21만 원이 되는 거죠. 따상이면 거기에 30%면 6만 원이 더 올라간다 했을 경우 약 27만 원 정도 그렇게 도는데 이번에 그 기관의 수요 예측에서 1800대 1이 넘는 엄청난 그 호황을 보여줬고 또 기관들 이 청약에 참여한 이 기관들이 일정 기간 이 IET를 매각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확약서를 또 받지 않습니까? 50% 이상의 기관들이 1개월 내에 매각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상황인 걸 보면 이번도 전체적으로 그 한 번의 따상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일단 이번 청약이 아직 내일 청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지난번에도 청약을 해보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각 증권사에 계좌가 있으면 중복 청약이 가능하거든요. 최소 수량 10주 이상 청약 시 청약 기본 단위가 배정된다 하니까 한번 발품을 팔으실 수 있는 그 고객분들께서는 부지런히 각 증권사 창구를 이용해서 청약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중복 청약하는 거는 5월 19일로 종료가 되거든요. 이게 너무 그 증권사 업무도 그 혼잡하고 그다음에 청약이 너무 좀 그 경쟁을 너무 많이 유도한다 이런 측면에서 이걸 수정하는 쪽으로 가는데 사실상 중복 청약은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구가 혼잡하니까 뭐 온라인 비대면 계좌를 활용해서 계좌를 개설하고 청약하는 것이 유리할 것 같고 또 각 증권사의 이제 미래에셋하고 이번에 이 배정 물량이 정해진 증권사는 미래에셋이 46%로 약 250만 주 이상 배정이 되는 것 같고요. 한국투자가 170만 주, SK증권이 76만 주, 삼성과 NH증권 요 5개 증권사니까요. 각 증권사의 계좌 혹시 없으신 고객이 계좌도 개설하면서 동시에 청약을 염두에 두고 계시다 그러면 증권사에 문의해서 계좌를 개설한 당일날 청약이 가능한가 여부 반드시 문의하고 청약에 가입 참여하시기 바라고요. 이번에 참고로 공모하는 전체 규모는 2,139만 주거든요. 전체 30%에 해당하고
SK 이노베이션이 가지고 있는 이 수량 1283만 주하고 그 다음에 신주 배정 물량 855만 주를 합해가지고 2139만 주인데 공모 이후에도 SK 이노베이션은 약 61%의 SK IET의 지분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27만 원 진짜 따상이 한번 가서 SK IET가 27만 원을 육박을 할 경우에 지금 SK 구주주는 지분 평가익이 엄청나게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주식이 왜 이 마이너스가 그렇게 장이 약하지도 않았었는데 마이너스를 보였었을까? 그게 좀 의아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결국은 그 청약 이슈가 살아나면서 SK 이노베이션이 7,000원 상승한 걸로 마감이 됐는데 일단 5월 11일 SK IET 상장시까지는 SK 이노베이션의 그 지분법 평가이익에 대한 메리트가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지난번에 SK 케미칼 같은 경우도 SK 바이오사이언스 청약을 할 때 물론 이제 SK 케미칼 같은 경우 좀 최근에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그 혈전 그 현상이라든가 뭐 이런 걸로 말썽이 좀 많았었죠. 그래가지고 그 SK 바이오사이언스 자체도 따상에서 하루 따상하고 그 이튿날 고점을 찍고 곧바로 밀리는 모습이었는데 이번에 SK 이노베이션도 과연 지난번 직전 고점이 2월 달에 32만 원까지 32만 7천 원까지 기록을 했었는데 이번에 과연 어떤 영향이 있을지 여러분들 잘 관찰하면서 SK IET도 청약을 하고 또 SK 이노베이션의 주가도 잘 관찰하면서 매매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철강주의 상승 또 이제 철강주하고도 철강주는 그 미국의 무역 확장법 이런 쪽, 그 다음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으로 인한 상대적인 그 유리한 국면이 조성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다음에 또 최근에 이제 제가 시황에서 설명을 안 드렸지만 눈여겨보아야 될 것이 해운주들, 그 해운업 지수 운임 단가가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그냥 구두로 설명을 드렸었지만 그 운임 지수가 작년 동기 대비해서 약 3배 이상 상승을 했다. 그러면서도 지금도 지속적으로 그 해상 운임 단가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 이거는 경기 회복을 그 알려주는 그런 내용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참고하셔서 매매 그 좋은 수익 올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황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